예, 이제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질량중심이란 말이 더 정확하고요. 책에서는 매스센터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자주 써왔던 말은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이제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이 뭐 낮다, 높다, 뭐 밖에 있다, 안에 있다 그런 거 할 때, 그거는 되게 무게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이거든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근데 사실 중력은 질량에 가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하고 질량중심은 서로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선박 계산 관련해서 배웠다면은 이거 말고 다른 중심으로 배운 게 부력중심 같은 거 있죠. 부력은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아니라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력중심은 사실 부피중심이랑 같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겠죠. 오늘은 질량중심만 배울 거예요. 질량중심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질량중심의 위치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질량중심의 위치 R은 그냥 R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벡터 R에다가 위에 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동력학에서 벡터 위에 선을 하나 추가로 그어주는 거는, 아니면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R이라고 굵은 글씨로 쓰는 게 원래 벡터 표시잖아요. 거기 위에 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 얘 벡터에다가 또 줄을 그은 거죠. 이거는 무게중심에 대한 뜻이에요. 무게중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 책 14.12식. 우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에서 M은 뭐랑 같냐면은 각 질점의 무게들의 합이랑 같아요. 알만하죠? 그 다음에 얘는 무게중심의 위치, 그리고 각 질점들의 질량이랑 그 다음에 각 질점들의 위치. 그래서 질량 곱하기 위치를 한 그 위치 벡터들, 그거를 싹 더해줘가지고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다면은 그게 무게중심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신기한 성질을 끄집어내 볼게요. 여기 식을 그대로 양변을 시간 미분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 자주 입에 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질량은 시간이랑 상관이 없다. 질량은 보존되니까. 그래서 질량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죠. 그러면 무게중심 위치에 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봐도 돼요? 무게중심의 속도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시스템에 무게중심을 여러분들이 찍었다면 걔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 식도 한번 봅시다. 결국엔 시간 미분 영향받는 게 질량이 아니라 얘뿐이잖아요. 각 질점의 위치의 시간 미분이니까 각 질점의 속도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 가지 특이한 걸 알았네요. 무게중심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을 한다면은 무게중심 기준으로 구하는 운동량은, 선형 운동량은 각 질점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각 질점의 운동량 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댔어요? 운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정리를 한다면은 무게중심 기준으로 한 개의 점의 기준으로 표현을 해도 똑같은 값이더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미분을 해줄 수 있겠죠. 전체 항을. 왜냐하면 우리는 운동량의 시간 미분이 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결과만 쓸게요.
무게중심, 질량중심의 위치의 가속도는 질량중심 점의 가속도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한 거는 각 질점의 MA 합이랑 같다. 근데 요거 뭐랑 같아요? 아까 물체 가해지는 힘 전체랑 같잖아요. 그래서 F는 MA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무게중심 한 점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 결과가 똑같더라 라는 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질점을 억지로 해석하느니 무게중심 하나만 가지고 속도, 가속도 구해도 전체 합이랑 결과가 같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무게중심 위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게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점 i의 i번째 질점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위치 더하기 무게중심에서 본 i의 위치. 여러분들이 그 상대 위치 기억한다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 A의 위치는 무게중심의 위치 더하기 무게중심이 봤을 때 점 A의 위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식 기억나죠? 점 A의 위치는 점 G의 위치, G가 무게중심이란 뜻이에요. 무게중심의 위치에다가 무게중심이 봤을 때 A의 위치. 조금 더 풀어 쓰자면은 이 항이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 썼는데 그거를 이제 무게중심은 G, 다른 점은 뭐 1, 2, 3, 4 그런 순서를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는 위에 줄을 하나 더 그어서 표현을 하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각 점은 그냥 i번째 1, 2, 3, 4 이렇게 가기로 하고 무게중심 G에서 봤을 때 A의 상대적인 위치는 여기에다가 어깨에다 점을 하나 찍는 걸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대응은 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새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이한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RI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R에다가 더블 바를 그려놓은 거는 무게중심 위치잖아요. 무게중심의 위치가 여기 시그마 안에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i번째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전체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아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전체 질량 M이랑 같은 거잖아요. 각 질점들의 질량 합이니까.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게 중심에서 각 질점까지의 상대적인 위치들. 각 질점의 절대 위치가 아니라 각 질점의 무게 중심에서 봤을 때 상대 위치인데 그 시기를 보면은 얘가 얘랑 같대요. 근데 좌변 우변은 똑같은 게 있잖아요. 지워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얘는 0이다 라는 성질이 무게 중심에 대해 해석을 할 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뒤에 있는 거 증명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미리 좀 했어요. 위에 줄이 있어야 벡터니까 벡터 표기를 해줬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선형 운동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무게중심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선형 운동량은 여기다 써놓고 할까요? 어떤 시스템의 선형 운동량 L은 뭐랑 같았어요? 무게 중심 기준으로 한 거랑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F는 무게 중심 기준으로 쓴 거랑 각 질점의 값들 합이랑 같다라는 거 앞에서 했죠. 선형 운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회전 운동에서 제일 기본은 각 운동량이겠죠. 근데 각 운동량인데 이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하고 있어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한 각 운동량을 할 건데 그중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옆에다 어깨에다가 프라임을 붙여주는 게 표현이 맞겠죠.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한 운동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각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점 i의 위치를 받고요. 거기에다 크로스 프로덕트 각 질점의 무게 중심에 대한 상대 속도를 가지고 구한 운동량, 선형 운동량을 해주죠. 여기에도 어깨에 프라임이 붙고 여기에도 어깨에 프라임이 붙는 거에 유의를 해주세요. 왜요? 지금 우리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썼겠지,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쓸 건데 원점이 아니잖아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속도도 무게 중심에 대한 상대값으로 쓰자라는 뜻이에요. 뭐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시간 미분을 해주면은 뭔가 나올 것 같죠? 시간 미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전체 각 운동량에 대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굳이 그 증명 과정은 보이진 않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남는 애는 MA가 남겠죠. 프라임을 찍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를 알아볼 거예요. 요거 식같이 이거 식의 양변을 시간 미분 2번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양변을 시간 미분 2번 해주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AI 프라임은 뭐랑 같냐면은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 식을 이용해서 2개로 쪼개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전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A는 무게중심의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랑 상관없죠. 시그마는 각 질점에 대한 거고 얘는 전체에 대한 값이니까. 그래서 밖으로 빼주죠. 밖으로 잠깐만. 이런 식으로 빼주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원래 형태를 살려두고요. 새로 써줍시다. 어쨌든 A는 벡터기 때문에 여기 무게중심의 가속도는 벡터기 때문에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M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 바꿔도 되죠. 이렇게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A라고 순서를 바꾼 다음에 A가 크로스 프로덕트 앞이나 앞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만 이렇게 묶어줘서 시그마 먼저 계산을 해줘도 문제 없죠.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0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얘가 0이니까 0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해줘봐야 0이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무게중심에 대한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맞죠? 무게중심의 각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 무게중심의 각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걔를 전개를 다시 해줘놓고 보니까 뭐랑 같아요? 가속도를 무게중심에 대한 상대 가속도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좌표계의 가속도로 바로 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쓸 때 좀 뭔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무게중심에 대한 상대 속도를 또 언제 구하고 앉아있어 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다고 치게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무게중심의 여기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 G겠죠.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트, 무게중심에 대한 힘의 모멘트로 보니까 상대 가속도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좌표계에 찍히는 절대 가속도로 해도 값이 똑같네요. 그럼 그냥 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굳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 가속도를 구할 필요 없이 원래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각 질점의 가속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MA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게중심 위치에서 본 상대 위치, 얘는 상대 위치예요. 절대 위치 아니고 상대 위치에 크로스 프로덕트만 구해줘도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나온다. 다만 그 각운동량은 무게중심에 대한 거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들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를 또 여기에 대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V'이잖아요. V'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무게중심이랑 그 다음에 상대 그걸 무게중심 속도랑 자기 자신의 절대 속도로 그 전체 좌표계 속도로 분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전개해주면은 똑같이 전개해주면은 얘랑 같은 이유로 뒤에 거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결과식만 쓸게요. 뭐 앞에서 증명하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거랑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위치에 대한 상대 속도로 처음에 우리가 각운동량을 정의를 해줬는데 불만 있을 수 있었죠. 아니 뭐 무게중심에 대해서 상대 속도 또 구해야 돼? 각 질점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전체 질점에 대한 거랑 똑같더라. 전체 질점에 저 그냥 원래 좌표계에서의 속도에 대해 각운동량을 구한 것과 똑같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리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만 알고 있더라도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아직 모를 수 있는데 15장 넘어가면 나오는 얘기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상대 속도 성분이든 아니면 전체 좌표계의 속도 성분이든 간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준 결과가 같게 나와요. 회전 운동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이 관계식에서 얘랑 얘가 같다라는 관계식에서 그냥 계산이 편해졌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파고들면은 이거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인한 속도 성분만 프라임이 찍혀서 나오는 상황이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1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선형 운동량도 쉽게 해석되고 힘도 쉽게 해석되고 이미 했죠. 뿐만 아니라 각 운동량이나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힘의 모멘트도 해석이 쉽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14.2장 계속 진행할게요.